오늘 이 종목은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특징주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YN텍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규제하면서 국내 폐기물 소각장 개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리 단가 상승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는 모습 속에서 특히 YN텍이 가장 강합니다. 이 역사상 신고가인데요. 올 들어서만 120% 급등 양상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했을 때 한 7%가량의 플러스권 장대 양봉 그려가고 있는 YN텍 주가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백삼 보실까요? 실적이 잘 나왔죠. 3분기 깜짝 실적, 이 합성 피혁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특히 최근 아디다스 쪽의 납품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주가는 8월 바닥 찍고 지금 60%가량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대비했을 때 4% 추가적으로 올라와 줍니다. 오늘 8,78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백산의 주가 흐름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라파스 보실까요? 이 신규 상장주인데요. 미국의 에스티로더라는 명품 화장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국내 이 노란 마크 이 닥터 자르트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쪽에 납품하고 있는 이 라파스가 오늘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개장 직후에는 5%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상승폭이 다소 아쉽습니다. 지금 한 1.5%가량의 플러스권만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 원래 테슬라 상장 기업인데 상장 이후에 거의 공모가를 회복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모가가 2만 원이었는데요. 그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가 흐름도 다소 아쉽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볼까요?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 부담입니다. 금액적으로 한 400억 원가량 되는데요. 21일에 추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주가가 계속 부진하네요. 60%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오늘은 전날 대비 8.8% 마이너스권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기장이 볼 게 없으면 정치 테마주가 들썩이곤 하는데요.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낙연 테마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모습이죠. SDN이 장중엔 사실 상승 제한폭까지 치솟다가요. 지금 23.95%의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고 52주 신고가입니다. 이월드는 5%, 장중에는 역사상 신고가였는데 지금은 긴 윗꼬리가 달려있네요. 네, 좀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친동생이 삼환기업 대표이사인데 그 대표직 사임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그 삼환기업 모회사가 SM그룹이거든요. 관련주들은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TK케미칼이 23%가량 마이너스권이고요. 남선 알미늄은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여전히 안 풀리고 있고 3,700원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관련주 전략 체크해 볼 거고요. 이어서 하이트질로 볼까요? 신나게 주가가 달리고 있죠. 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보니까 강합니다. 진로 이즈백의 흥행이 이번 3분기 실적 견인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소주 부분의 매출액 그리고 이제 특히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한 68%가량 늘어났거든요. 오늘 장대 양봉 예쁘게 만들고 있네요. 5.37%입니다. 3만 원 터치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다른 신고가 종목 세경 하이테크 빼놓을 수가 없죠.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이 방열판 만드는 회사인데요. 폴더블 폰이 워낙 지금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관련 수혜주 찾기에 시장은 분주한 모습입니다. 세경 하이테크가 그중에서 가장 수혜가 클 것이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있는데요. 더 갈 수 있는지, 신고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나오죠. 예.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정치 테마주 볼 텐데 이게 속된 말로 난리가 난 주가의 움직임. 네. 급등하고 있는 종목은 계속 신고가 달리고 오늘 브레이크 걸린 종목들은 하한가도 나오고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항상 대선은 5년마다 그러니까요. 총선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내년 4월 총선이고 그다음에 네. 또 대선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왜 하냐면은 예. 우리가 항상 대선 겪으면서 대선 관련 테마를 얘기하면서 맨 처음에 인맥 테마를 얘기하고 후보가 압축되게 되면 정책 테마를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대선 테마주가 급등을 하고 대선이 끝나게 되면 또 급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반복을 하는데 총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총선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고 그 인물들과 연관된 그 인맥 테마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항상 반복이 되고 상승도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항상 이게 반복이 되지만 손실분들은 항상 손실만 봐요. 그리고 수익 분은 항상 수익만 보고 그리고 그만큼 또 중요한 건 이 변동성이거든요. 그리고 이 변동성을 예측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낙연 테마 같은 경우에도 동생분과 관련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고
그와 또 그 외 다른 인맥 테마들은 그래도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SDI인지 이월드 같은 이런 그 급등하는 종목들은 뭐 계속 급등하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TK 케미칼이나 남선알미늄 같은 게 급락하는 종목들은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전 그 우리가 대선 2017년 대선으로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왔었다가 갑작스럽게 철회를 하게 되면서 보성 파워텍 같은 종목들이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때 진짜 무섭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칼날처럼. 그러니까 항상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테마란지 대선이나 총선이 다가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지만 예. 그런 종목들이 편승하면 다행이지만은 반대로 참 방금 말씀드린 반기문 테마라든지 그리고 또 그 방금 말씀드린 이낙연 그 총리의 동생과 관련된 이런 테마들 이런 이게 부분들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뭐 주식이 다른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항상 이런 부분들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문가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테마 좀 접근하지 말라고. 특히나 인맥 그 총선이란지 뭐 대선 테마 같은 게 접근하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알고 내부자 거래 정도의 어떤 정보를 알고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 말립니다. 근데 대부분 종목 상담 하신 분들이 보면은 이런 대처가 안 되세요. 그래서 접근하지 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뭐 그래서 제 결론적으로 의견은 나빠요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 나시는 분들보다는 수익 나지 않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건 항상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나빠 의견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고급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알기가 쉽지 않죠. 내가 알고 있으면 다 알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참 접근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 사실은 주변에 보면 이게 말씀 앞서 해주신 것처럼 매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미리 뭐 각 후보군별로 다 사놓고 기다렸다가 오르면은 팔려고 뭐 이런 전략도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정말 대응하기 영역이 어려운 참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식으로 매수를 하는 건데 예. 거기서 한 10개를 매수했으면 한 5개만 가도 성공해요. 근데 그 10개 중에 1개, 2개 갈까 말까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바 그렇게 하는 투자가 과연 투자겠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반대되는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빠요. 찍고 가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와 함께 이낙연 네. 테마주 들여다봤고요. 다음 이어서 세경 하이테크. 달리는 말인데 네.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나 못 샀는데 지금이라도 접근 가능할까라는 고민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면 무상증자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게 12월 3일이 배당락인데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건데 배당을 하고 배당락 이후에는 안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작년에 KMW가 무상증자를 했음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이 됐거든요.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가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작년에 KMW가 무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상승한 그런 케이스를 따라가게 된다면은 이건 완전히 대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상증자라는 게 한 주 1대1 무상증자인데 한 주를 더 준다,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더 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예. 그만부터 100% 수익률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KMW였던 절차를 밟아가게 된다. 그럼 100 플러스 알파예요. 그 이거보다 좋은 정말, 시나리오가 없거든요. 예, 속도말로 진짜 네. 대박이긴 하겠네요. 그쵸. 그렇게 되면. 근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결국 실적일 것 같아요. 실적. 네. 예. 그러니까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지난주 같은 경우 폴드폴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엔 대장주를 제가 KJ 바텍을 좀 말씀드렸어요. 근데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이런 종목이 있는 자체를 몰랐었다가 뭐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그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은 그 디스플레이 패널 있잖아요. 패널 예. 위에 그 색깔을 입히는 필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름. 기본적으로 보호 필름 위에 다시 거기다가 중복으로 입히는 색상이 있는 필름이라 보시면 되는데 앞에요, 뒤에요? 여기가 앞면. 여기 후면이라 그러나요? 여기를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네. 보이는데 전면 말씀. 그죠. 이 보이신 이 부분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간 필름인데 이 필름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항상 그 스마트폰이 외관이 변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거든요. 예를 들면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카메라 채용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기억나세요? 파트론이 계속 주가 상승했던 거. MC넥스 뭐 이런 종류. 그렇죠. MC넥스 파트론 카메라 관주도 예, 예.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마찬가지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도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그와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지난주 말씀드린 KH바테이고 오늘 또 말씀드린 세경 하이텍입니다. 하이테크입니다. 그래서 이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어떤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지금 접근은 가능해요. 근데 그 분기점이 1차적으로 12월 3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2월 3일까지 보게 되면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이 정도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상승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까지 붙게 된다라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KMW의 어떤 절차를 밟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3일까지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12월 달에 들어가서 KMW가 그랬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KMW가 죄송합니다. 작년이 아니네요. 올해 5월 13일 날 무상증자 하고 난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KMW를 따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저의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변수가 생기게 된다라면은 또 한번 이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언급을 또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의견은 좋아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2월 3일까지만 좋아요 하고 그다음에 다시 체크 도와드린다는 말씀이었고 마지막으로 하이트질로도 신고가를 달리고 네. 있습니다. 이제 52주 신고가 영역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도 지금은 뭐 신고가 말씀하셨듯이 신고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신고가 관점에서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증권사는 3분기 실적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어떤 증권사는 실적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적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는 의견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3분기 실적은 지나갔습니다. 중요하고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인데 지금까지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4분기 실적도 이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작년 4분기 대비해서 130%까지 성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테라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주가 상승이 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좀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라보다는 요 진로이즈팩, 요 소스를 여기 네. 화면에 여기 이 부분을 더 잡아주시면 많이 드시지 않겠나 제일 생각이 저쪽 들어요. 끝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저게 제 진로이즈팩. 뒤에서가 저한테 가리는데 근데 계절 성수기에 어쨌든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테라보다는 소주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소주에 대한 어떤 단순히 잘 팔릴 것이 아니라 이 반대로 롯데칠성이란지 그리고 오비맥주의 어떤 그 맥주란지 소주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상이 제가 봤을 때 4분기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3분기에서 4분기에도 실적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달리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그리고 신고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전고점이 돌파가 될 때마다 요 종목은 충분히 매수 구간이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날짜를 보게 되면 11월 1일부터 지금 29,500원대에서 행보가 나왔는데 오늘 3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오늘부터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럼 네. 그러면 일단 이건 좋아요 찍고 네. 오늘 달리는 말 둘 다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세경 하이테크, 하이트질로 그럼 네.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세경 하이테크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무상증자만 받더라도 100% 수익률이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내일의 토픽은 세경 하이테크 체크해봤습니다.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19일 화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간밤 미중 무역 협상의 기대감을 훼손하는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중국 정부가 특히 무역 합의에 좀 비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또 최근 홍콩 시위까지 격화되면서 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국내 증시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모두 이탈을 했고 특히 현물 시장에서 기관마저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좀 부진하게 흘러갔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종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후장 들어서 그래도 하락분을 조금은 만회를 하고 탄력이 조금 붙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봉 캔틀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0.34%의 하락세에서 2,153.24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 수급이 워낙 부진하고 시총 상위주들이 좀 일제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2,137선까지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래도 2,150선 다시 회복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1.02% 더욱더 저점 낮춰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62.52포인트의 종가 형성하면서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거의 저점에서 종가를 형성한 모습 특징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상승으로 방향을 틉니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0.29% 상승하면서 1,167원 90전까지 올라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루 만에 좀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중국 지수는 오늘 탄력 괜찮습니다. 0.5%의 상승 보이면서 2,923.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지수가 오늘 조금 부진한 모습이고요. 0.53% 하락하면서 조금 전 23,292엔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항생 지수도 어제 이어서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홍콩 시위 중 가장 격렬했던 20대 시위가 조금 종료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다시금 리스크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항생 지수가 현재 1.12%까지 고점 높여가면서 26,980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보겠습니다. 화면 위로 가보시죠. 유가증권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쌍끌이 매도가 나왔지만 기관이 마지막에 매도 물량을 줄여가면서 지수의 탄력을 조금 붙여주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매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1,315억 원 팔아내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개인홀로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이 1,100억 원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동반해서 540억 원 팔세스를 외쳤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인홀로 2,0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조금 특징적인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결국 삼성전자는 탄력을 끌어올렸네요.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53,500원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양봉 캔들 지켜냅니다. 오늘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0.23%, SK하이닉스 역시 낙폭 많이 줄여내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IT 투톱이 나란하게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인데요. 하루 만에 조금 반락이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삼성전자가 탄력 끌어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기관이 4거래일 만에 매도로 스탠스를 바꿔주면서 좀 주가 방향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레포트를 오늘 많이 내놨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제 목표 주가를 대부분 6만 원 선에서 상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HLB와 HLB생명과학이 모두 부진한 모습입니다. HLB 생명과학이 거의 10%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26,550원까지 내려오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HLB 그룹주들이 오늘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자금을 빼내면서 수급이 많이 부진하면서 역시 주가 방향도 밑으로 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HLB도 7.78%까지 급락하면서 136,3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네이버가 오늘 많이 부진합니다. 4.48%가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장중 5.6%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었는데요.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동안 이 라인과 야후재팬 합병 소식에 쌓아왔던 이 52주 신고가 랠리의 상승문을 조금은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도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5일선 밑에서 좀 이탈하면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고요. 17만 500원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KMW 역시 3%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5G 통신 장비주들이 여전히 조금 맥을 추리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KMW가 47,000원 선까지 밀리면서 종가 형성했네요. 47,9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런 부진한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선방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 폴드 관련주인데요. 종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드 관련주들이 오늘도 역시 52주 신고가 랠리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호평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사 레포스트에서는 앞으로 내년에 더욱더 이 폴드 관련주들이 개화를 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경 하이테크가 어제 가장 좋은 탄력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부터 DKT까지 이 네 종목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폴드 관련주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캠트로닉스도 탄력이 굉장히 좋네요. 2.6% 상승하면서 17,7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DKT도 7%대 급등이 나오면서 종가 형성합니다. 오늘 16,05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동안 대장주로 보였던 KH바텍은 요즘 힘을 조금은 쓰지 못하는 모습인데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2.5% 상승하면서 21,100원에 종가 형성하고요. 파인텍도 탄력 좋았습니다. 6% 가까이 급등 나오면서 2,15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대형 반도체들은 쉬어가지만 중소형 반도체는 탄력이 계속 좋습니다. 중소형 반도체 중에서 SFA 반도체, 영우 DSP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준 종목입니다. 영우 DSP가 1.3%의 탄력을 살짝 줄이면서 반납했지만 그래도 1,915원까지 올라오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SFA 반도체가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합니다. 6% 가까이 급등하면서 3,775원에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개별 뉴스로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 지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인데요.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타이어가 그동안 11월 초반쯤에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었는데요. 대표의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장중 거의 5%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점 대비해서는 탄력을 살짝 끌어올렸지만 그래도 3.75%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34,650원까지 내려오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거래소에 상장 첫날 된 종목입니다. 새내기 종목인데요. 오늘 공모가가 18,000원이었는데 공모가 밑에서 웃도는 모습 보였습니다. 종가가 17,300원에서 잡혔고요. 4.9%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매지온이 참 탈도 많고 또 말이 많은 종목입니다. 어제 가장 핫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사측이 어제 나왔던 임상 실패에 대해서 아니다, 실패가 아니고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 또 신약 허가 미팅도 가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도 평가를 하면서 주가가 오늘 장중 19%까지 급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투자자들은 좀 리스크를 더 부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6.57%까지 급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 20% 가까운 이 상승분을 일제히 반납을 하고요. 162,100원까지 내려오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을 싹쓸이했던 섹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테마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남선 알미늄 우선주 하한가 지켜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한가가 풀리지 않은 모습이고요. TK케미칼 역시 23% 저점 더 낮춰가면서 급락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친동생이 대표직을 사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동안 이 SM그룹 관련주들을 좀 계열사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상승분을 일제히 반납하고 급락으로 전환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다른 테마주 찾기에 나섰습니다. 제주반도체가 4%대 급등하면서 새로운 그 이낙연 테마주로 좀 등극을 하는 모습입니다. 3,660원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SDN 역시 이낙연 국무총리의 관련주로 떠오르면서 상한가로 지켜겠습니다. 가격 제한폭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 마칩니다. 2,930원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이월드가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써주면서 종가 형성합니다. 8% 가까이 급등입니다. 5,870원까지 올라와줬고요. 또 해저터널 관련주, 이낙연 총리의 테마주로 또 엮이는 종목들입니다. 해저터널 관련주, 철도 관련주들, 또 특수건설, 우원개발은 반락되긴 했네요. 특수건설이 5% 가까이 급등하면서 7,06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